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간만에 하는 녹음이니만큼 한번 잘 썰을 풀되 풀어보겠습니다. 벌써 꼬이는데 오늘 제가 성당을 가서 신부님의 강론을 듣다가 처음 서론에 시작했던 질문이 인상이 좀 받아가지고 그 말을 좀 할까 합니다. 별건 아니지만 흔히들 묻는 질문이죠.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? 참, 저는 너무 속물스럽게도 바로 머릿속에 돈이라는 게 그냥 그 단어가 전구가 켜지듯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 돈이라는 단어를 좀 머릿속에서 끄고 싶었지만 꺼지지 않더라고요. 뒤에 이어서 나중에야 좀 정리되니까 뭐 이런 걸 떠올렸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문제고,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적당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정도 돈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. 근데 여유라고 하면은 누구나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한 한국의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의 비용만 어느 나라를 가도 벌 수 있다면, 물론 선진국으로 가면은 힘들겠고, 뭐 동남아, 아프리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도 잘 사는 위치면은 아마 200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,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최저 생계를 이제 보장받을 만한 도시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욕심이겠죠. 뭐 한국에서도 한 월 200에서 한 그 정도만 벌어도 큰 욕심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. 대신 좀 일에 너무 허덕이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호주에서 최저임금을 벌면서 살았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, 캐나다에서 일할 때도 나름 괜찮았고, 근데 물론 제가 거기서 영주권까지 목표로 했으면 아마 렌트비에 뭐 이것저것 비자 준비에 허덕이다 보면은 당연히 그걸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돈이긴 하죠.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사람마다 여유가 차이가 있을 테니까 저는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적당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다가 이제 제일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? 저는 지금보다 좀 더 말을 좀 잘했으면, 이건 좀 욕심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이 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제가 한 어쨌든 멘탈 이슈로 인해서 한 5년여간 말을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. 그 기록이 사실 이 유튜브 채널에도 좀 남아 있습니다. 제가 요양보호사 시절 동안 정말 말 못하는, 소위 말 못하는 병신 같은 좀 상태였거든요. 실어증은 아니지만 대체로 대화의 수준이 단답형 정도로밖에 대화를 못하는 정도였고, 뭔가 문장형으로 말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그런 기이한 삶을 좀 살았어요. 뭔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었겠지만 뭐 약 때문인가 싶기도 하지만, 지금도 똑같은 약을 먹고 있는데도 회복이 됐으니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아무래도 정신적인 충격이었겠죠. 정말 절망적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가던 시절이었어요. 왜냐면은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그렇게 된 모습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었던 그런 선생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했었죠. 그래서 뭐 좀 더 행복해지려면은 뭐 돈 다음으로는 저는 계속 지금처럼만이라도 말을 조금씩 조금씩 잘 해 나가는, 언변이 좋으면은 아무래도 저는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. 특히 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화수를 좀 풀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, 유튜브에서는 좀 그러지 못하는 편이지만 사적 공간에서는 그래도 유쾌하게 좀 표현하려는 편입니다. 지금도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죠. 그럼에도 그 말을 못하던 시간 동안이 모든 게 다 절망만은 아니었던 게, 그 어느새부턴가 말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난 뒤에 잘 들어준다라는 그런 칭찬 아닌 칭찬을 좀 많이 듣게 됐어요. 그러니까
제가 말을 하도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중하게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버릇이 좀 남아있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참고로 또 콜센터 상담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말을 좀 더 들어본 다음에 답변을 하려는 그런 습관 아닌 습관이 고작 2년밖에 안 했지만 그런 게 좀 훈련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말하기에 급급했던 성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듣고 내가 말할 거를 놓쳐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옛날 같으면은 어떤 걸 말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다 보니까 막 어떻게든 지나간 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려고 하고 제일 별로인 화법인데 지나간 주제는 그냥 흘러보내고 그때그때마다 뭐 추임새를 넣던지 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반응하던지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 나가던가 아니면 이제 그분의 이제 듣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좀 위로를 할 수 있으면 위로를 하고 그런 좀 화법으로 좀 변해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더 말을 좀 조리 있게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참 듣는 것이 내 말하는 실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죠. 마지막으로 좀 궁극적으로 정말 행복해지려면은 좀 흔한 레토릭이긴 하지만 좀 더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런 나도 사랑하고 저런 나도 좀 사랑해줘야 나를 사랑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되더라고요. 결국 어쨌든 뭐 종교적으로 가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종교의 근원적인 부분은 항상 사랑이 많이 특히 뭐 그리스도교에서는 아가페를 말하니까요. 보통 무조건적인 사랑.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어쨌든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 이 계명을 지키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. 지금은 나름 행복한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킨 이유도 내가 무언가를 내 생각을 좀 조리 있게라도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축복이 아닌가. 이거 정말 뭐 지나가다가 이제는 지나가다가 듣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이제 제 구독자 혹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단 말 듣고 여러분이라고 말했다가 조회수가 1위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조회수 하나를 차지해주는 당신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. 이게 얼마나 사소하고 유치한 대화 내용이겠어요. 이런 류의 어, 유튜브 훨씬 더 구독자가 많고 대형 채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고 허접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덕분에 말하는 좀 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.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일요일 잘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